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조일 알루미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업계가 계속해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주가는 또 왜 이 모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크로 이슈랑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주제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주는 매크로 이슈가 하다 시간이 멀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찾아보고, 기업 자체 문제보다는 현재 약해진 투심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그 상황, 이걸 좀 복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분기 매출액이 최근 매출액이 1,200억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58억 원. 요것만 보더라도 사실 여러분들 이게 작년 매출이긴 하지만은 1분기 매출액과 2분기 매출액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 이때 시기 때,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달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주가의 추이가 매출액이 어떻게 됐냐면 요랬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 초반부터, 그리고 12년도에 피크를 찍는 게 아니라 6월경쯤 피크를 찍었어요. 6월경 피크 찍고, 이때부터 6월 달부터 꺾인 애들도 있겠지만 12월 달까지 버틴 애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꺾이게 됐는데, 현재 24년도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부분 또한 개선될 의지가 보이고 있고, 알루미늄은 조금 철강과 좀 다르게 시세가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겠죠. 이 부분이 일각에서는 이제 자동차 쪽으로 이제 알루미늄 강판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인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를 데이터를 항상 제가 보거든요. 24년도 초부터 24년도 6월 달까지, 이때 한 6개월 정도로 계속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간 동안에 좀 커버를 해줬던 게 자동차 부분입니다. 특히 이 구간에는 북미양 자동차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전방 산업들이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해서, 아니면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더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일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좀 많이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가의 추이는 이렇습니다. 제가 주봉을 준비해봤는데, 보통 이제 철강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담당하는 회사들의 주가가 소외된 애들은요, 아예 그냥 바닥을 찍고 있고, 그 중에 조금 이제 포텐셜이 있고 사람들의 인식에서 테마주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많이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는 애들은 거래량이 좀 돌겠지만은, 정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한 500억 원 미만 혹은 1000억 미만 애들도 간혹가다 보면은 거래 대금이 하루에 1000만 원 이하로 도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들다라는 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보편적으로 다 이거죠.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재 시장에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이벤트가 크게 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 참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소비처라고 볼 수 있는 중국 얘기부터 할게요. 언제부터 힘들었냐? 시간이 불과 2년 전밖에 안 흘러갈 거예요. 2022년도에 여러분들도 뉴스로 받아봤겠지만은, 헝다라고 중국의 에버그란데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206조 원 규모였어요. 근데 이거를 못 갚겠다라고 배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대규모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 침체가 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경제인 부동산이 나자빠지니까 철강 경기도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원자재 시장도 많이 힘들어요. 왜? 신규 주택, 신규 건물 안 올라가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임금을 지불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건물 노동자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돈을 안 씁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게 돼요. 일부 은행에서는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건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 추이예요. 열연 강판, 냉연 강판 이렇게 있는데, 열연 강판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고점 대비 850선에 있던 게 지금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죠, 여러분들?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창 미국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서 빅 스텝 계속 밟았죠. 울트라 스텝 뭐 무슨 스텝 다 나왔는데 이때 올라갔던 금리가 현재 여전히 고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버블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딱 그 시기 때. 얼마나 돈을 많이 풀어제꼈으면 그걸 이제 회수한다고 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해놓는 건데 다행히도 올해 9월쯤 되니까 이제 좀 금리를 내린다라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내릴 거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사실 이 얘기는 계획대로였으면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있었던 안 나온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잡힐 듯 안 잡히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전쟁 리스크가 가장 컸는데 그 외에도 대선 이슈도 있었고 이것도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미국을 대표하는 7개 기업 있죠.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퀄컴,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이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거품이다. 너무 많은 과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 여기 고점이니까 좀 팔고 눌려서 다시 사야겠다. 이 심리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밀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눌린 시장에서 바닥권을 어딘지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이제 개별주의 테마주라든지 이런 개별주에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특히나 원자재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더욱더 강력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불지피는 게 오늘 나왔던 뉴스인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싸게 지금 금리가 0.1%포인트였어요. 그게 0.25%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엄청나게 대규모로 싸게 이자가 싸니까 돈을 엔화를 빌려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갚아버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대규모 이제 청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 주식에서 자금이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금리 인상의 폭이 크게 크진 않았어요. 대부분 거기까지 예상을 했는데 이게 또 한 번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일본 자체에도 이제 경제 상황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인플레이션이 확 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적당하게 선이 유지가 될 건데 이게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바로 반응한 게 지금 환율이거든요.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좀 꺾이고 있어요. 다행히 1,400원 선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일본에서 한번 낮추고 오늘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내일 돼서 여러분들 눈 뜨고 일어나면 이제 그때 받아보실 건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아마 동결로 갈 겁니다. 9월 달부터 이제 내려갈 거라는 그 전망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빠르게 급속도로 내려가에 따라서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이 상당히 많을 건데 왜 환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수출해야 되잖아요. 수출할 때 어음을 달러로 지급을 합니다. 이 달러 가치의 변동에 따라서 매출액이 줄어들고 늘어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잘 해지를 하는지 대응을 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외에도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 거 내용이 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도 이제 올해 11월쯤 되면은 미국의 대선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때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때 뉴스 시청 많이 바라보고요.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될 게 있으면 제가 바로 다음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